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소유권 취득부터 보겠습니다. 그 8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요약지 84페이지입니다. 이제 소유권 취득이 먼저 1번 서설이 나오죠. 이제 먼저 소유권 취득은 법률행위 또는 법률 규정 둘 중에 하나 취득할 수 있는데, 법률행위는 우리가 곳곳에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자 2번 취득시효가 나오죠. 245조가 있는데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시험은 1항이 잘 나와요. 2항은 낼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2항은 뭐 가끔 한두 지문. 그래서 1항을 위주로 보셔야겠어요. 그럼 자 1항 보시면 일단 20년이죠. 20년간. 그 다음 소유사 자주점이죠. 이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자주타주를 구별해 봤습니다. 다시 20년간 소유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다음 등기하죠. 등기하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1항이 점유취득시효죠. 이 시효 완성하면 곧바로 소유권 취득이 아니죠. 등기초음권 취득해서 등기해야지 소유권 취득합니다. 다음 2항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죠. 이때 등기는 무효라도 가능하죠. 등기가 유효면 곧바로 소유권 취득하지 뭐 10년 기다리는 거 아니겠죠. 무효 등기라도 가능합니다. 다시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10년간 소유사로 평온공연하게 남선임의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2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들려면 밑줄 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가 등기한 자, 그리고 선임 무과실 추가되죠. 1항에는 선임 과실 없었거든요.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그럼 먼저 양거를 1번 요건을 보시면 1번 취득시효 객체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밑줄 보세요. 자기 소유 동그라미. 자기 소유 부동산도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가능하겠죠? 자, 갑소유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기 앞으로 등기돼 있어요. 이 등기 완전 유효입니다. 그리고 갑이 점유하고 있어요. 다 내 건 내가 이렇게 점유하죠. 내 건 내가 이렇게 점유한 상태로 약 10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점유했는데 우리 와서 너 등기 무효라고 무효소송을 제기해요. 갑은 피곤하겠죠? 아니 내 부동산인데 와서 무효랍니다. 피곤하겠죠? 그럼 갑이 한마디로 딱 의뢰를 보낼 수가 있어요. 소송에 응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 말대로 내 등기가 무효이더라도 이 상태로 10년 지났으니까 등기부 취득시효 2항이죠? 2항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했다라고 의뢰를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소유도 가능하다. 그 다음 2번은 밑줄 보세요. 일필토지 일부 동그라미. 토지 일부 시효 취득할 수 있죠? 단 등기가 필요하다면 분필해서 등기해야 됩니다. 다음 3번 보세요. 공유지분. 그 공유지분 일부 동그라미. 지분 일부도 시효 취득 가능합니다. 이럴 때 할 수 있겠죠? 갑소유 X부동산인데 우리 등기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했습니다. 그럼 이 등기 무효죠? 왜 무효죠? 왜 등기 무효입니까? 그렇죠. 위조해서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할 원인이 없죠. 무슨 매매, 증여, 교환 그런 아무 원인이 없으니까 이 등기 무효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건 A, B, C에게 팔았어요. 얘들이 공유관계 3분의 1씩 공동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 B, C는 이런 사실 몰랐어요. 선임 무과실로 등기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무효죠? 앞등기 무효면 얘들 무효입니다. 근데 A, B, C는 이런 사실 몰라요. 그래서 이제 A라는 사람이 A가 이 X를 전부 점유한다. 이 상태로 10년 지나면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 있습니다. 단 A는 전부 점유했지만 지분이 3분의 1이죠? 그러면 3분의 1만큼만 시효 취득하는 겁니다. 자기 지분만큼만. 이런 식으로 공유지분 일부도 시효 취득 가능합니다. 그 다음 판가루 2번 이제 평온공연한 점유가 있죠. 1번 점유는 밑줄 간접점유 가능하죠. 간접점유 가능합니다. 2번은 자주점유하겠죠. 오른쪽 페이지 첫째 줄 점유 개시시 동그라미. 이제 자주점유는 점유 개시시만 있으면 돼요. 소유사. 그리고 점유자는 소유사로 추정됩니다. 자기가 자주라고 입증할 책임이 없어요. 그 다음 이제 판가로 3번부터 이제 판례 이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245조 1항을 위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아래 수많은 판례들이 있죠. 그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1항은 점유취득시효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점유취득시효 완성했다. 이 1항 시효 완성하면 곧바로 소유권 취득이 아니죠. 등기해야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시효 완성하면 등기초용권을 취득해요. 등기초용권. 이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이죠, 채권. 등기해야지 소유권 취득하니까 아직 등기 안 했죠? 그래서 채권자로서 청구하는 겁니다. 채권자 초용권. 채권이에요. 채권이니까 특정인이 특정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법원이 이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를 정했습니다. 등기 권리자는 딱 20년 됐을 때, 시효 완성 당시 점유자가, 다 등기 의무자는 20년 됐을 때,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그래서 오직 이자가 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죠. 그래서 대법원이 정하니까 외우셔야 돼요. 제가 정한 거 아닙니다. 대법원이 시효 완성하면 이 시효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라 했습니다. 채권. 그래서 이자가 이자한테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시효 완성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그림 그려봤죠? 이런 그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자, 이쪽이 갑토지고 우리 A에게 토지를 매수해서 내 토지를 점유한다는 것이 임조토지 경계를 착오로 살짝 이렇게 침범해서요. 우리. 그럼 우리는 갑토지에 살짝 침범했죠. 그러죠? 여기 이 부분 본권 있어요, 없어요? 본권 없습니다. 갑토지에 살짝 침범했죠. 그러더라도 우리 대법원은 돈 주고 사서 점유하면 웬만하면 져준다. 그래서 일부를 침범하면 본권 없지만 자주점유로 평가합니다. 물론 여길 우리 상당히 초과하면 타주예요. 근데 약간 침범하면 져준 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 20년을 경과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쪽을 시효 취득한 겁니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한 거 20년 되기 전에 갑한테 들켰어요. 19년 만에 갑한테 들켜서 갑이 야 내 땅에서 나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 나가야겠죠? 그때는 점유자격제관계 201조부터 203조가 적용됐죠. 근데 이제 20년이 딱 됐다면 우리 시효취득에서 오히려 갑은 을에게 소유권 등기 여기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항상 염두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시효 완성 당시 점유자죠? 우리 갑에게 이제 등기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 이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봐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보세요. 이 부분은 현재는 갑소유예요. 자, 갑소유 토지를 우리 점유 개시합니다. 우리 이때 20년 완성했어요. 20년 완성했다.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등기 청구해야 돼요? 갑이 소유자죠? 우리는 지금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쯤에 병 앞으로 소유권이 바뀌었대요.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넘어왔다. 그럼 이제 을은 누구한테 등기 청구해야 돼요? 병한테 하겠죠. 왜 그래요?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하겠죠. 그래서 을은 병에게 이제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소유자가 100번 바뀌었다. 100번 바뀌었더라도 을은 왼쪽, 바로 왼쪽에 있는 사람, 최종 명의인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최종 명의인. 그래서 이 공식 이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을이 갑에게 중간에 소유 바뀌었다면 을이 병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다시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점유 개시합니다. 이때쯤에 병 앞으로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왔는데 그 다음에 을이 20년 시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갑에서 병 앞으로 바뀐 거죠. 근데 이 등기가 무효래요. 병 등기 무효입니다. 그럼 지금 누가 완성상의 소유자예요? 갑이죠. 이 등기 무효니까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하고 병에게 못하겠죠? 병을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하려면 이 무효등기 말소해야겠죠? 그러죠?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 그럼 현재 누가 물권자입니까? 갑이 물권자죠? 갑이 이걸 말소해줘야지 우리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이 말소해 줄까요? 갑이 그래요. 아, 을 너 지금까지 20년간 내 땅 점유하느라 고생했다. 내가 수고한 대가로 병 등기 말소해 줄게. 그럴까요? 찾아가면 맞아 죽어요. 갑한테. 그래서 이제 우리 갑을 대위해서 이걸 말소하면 되겠죠? 우리 갑을 대위해서 말소해서 갑에게 회복되면 그때 우리 갑에게 등기 청구해서 소유권 받아오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항상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 점유 개시했죠? 점유 개시하다가 우리 이때 20년 완성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갑에게 등기 청구하겠죠? 해야 되는데 갑에게 등기 청구하기 전에 이후에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넘어왔어요. 그럼 현재 소유자가 병이죠. 그럼 우리는 병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제 못합니다. 왜 그래요? 얘는 완성 후 소유자예요. 완성 후 소유자라 못하는 거죠. 누구한테 했어야 돼요?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써야지.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면 을은병한테 시효적 못합니다. 그런다고 갑은 현재 소유자 아니죠? 갑에게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을은 소유권 취득할 길이 없습니다. 을은 이제 소유권 취득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병이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병이 이제 을에게 나가 그러면 을은 나가야 돼요. 지금까지 20년 사용한 걸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을은 병한테 시효적 못합니다. 그럼 우리 이때 갑으로부터 매수했는데 이때 매수할 때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대요. 병이. 이 사실을 알고 병에게 갑에게 샀대요. 그러면 시효정 할 수 있습니까? 알고 샀대요. 병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모르는 게 나오면 찍지 마시고 조공식 저대로 대부분 판례 조공 저대로 이대로 하세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완성당의 소유자. 완성당의 소유자는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병한테는 절대 못합니다. 악이어도 못해요.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 그래요? 조공식 저대로 하시니까요? 얘는 완성 후 소유자지 완성당의 소유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못해요. 그래서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소유권 취득해서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세 개를 외웠어요. 이중매매할 때. 이중매매, 시효완성, 명의신탁 세 가지.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한다. 악이어도. 그래서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외웠잖아요. 이중매매, 시효완성, 명의신탁. 선악불문 유효, 적격가담 무효. 그래서 이제 단순히 알았다면 소유권 취득해요. 근데 병이 여러 개 매수할 때 적격가담했대요. 병이 적격가담했다면 그때는 이 등기 103조 무효입니다. 그럼 을은 말소해야겠죠? 이때도 갑이 물권자니까 갑을 대위해서 말소하는 겁니다. 갑을 대위해서 말소해서 갑에게 소유권 회복되면 그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와 전혀 별도로 시효 완성한 다음에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시효주장 못하죠? 근데 어떤 사실로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되면 그때는 시효장할 수 있죠. 갑한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악이어도 병이 소유자입니다. 시효장 못해요. 단 적극가담했다면 무효니까 갑을 대위해서 말소합니다. 그리고 전혀 별개로 병 소유권 취득하면 시효장 못하는데 병 등기가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되면 그때는 또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갑이 완성당시 소유자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갑소유 부동산을 다시 우리 점유 개시했죠. 점유 개시하다가 이때 우리 20년 완성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갑에게 빨리 등기 청구하겠죠. 하지 않고 있다가 갑이 병한테 팔았을 때 병에게 등기 청구 못하죠. 병이 소유자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도 점유정이에요. 우리 지금도 부동산을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병에게 시효정할 수 있어요? 예? 고민하지 마시고 이대로 하실 거예요. 이대로 하세요. 그럼 우리는 병한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저대로 하시라니까요? 우리는 언제 시완성했어요? 이때 시완성했죠? 그럼 완성당시 점유자는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한테 못합니다. 우리는 병한테 못해요. 지금 이때 시완성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못해요. 병한테. 이때 완성했으니까 이때.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머리를 써서요. 지금도 우리 점유하니까 여기서 20년 거꾸로 역산해서 20년 역산해서 나는 이때를 기산점으로 삼겠다. 점유 기산점. 그럼 이때 기산점을 삼으면 지금 20년 완성했으니까 완성당시 점유자인 내가 완성당시 소유자 병에게 등기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네 멋대로 역산해서 기산점 삼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이때 완성했어요. 이때 완성했으니까 갑한테 했어야지. 네 멋대로 역산해서 기산점 삼아서 등기 청구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제대로 하시면 돼요. 단 소유자가 변동이 없다면 계속 갑이라면 어차피 어른 갑에게 할 수 있죠. 그때는 기산점 아무 때나 사보다 상관없어요. 근데 소유권을 받겠다면 병 권리도 보여야 되니까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기산점 삼아서 시효정할 수 없습니다. 단 그러더라도 우리 지금까지 계속 점하고 있죠. 그럼 우리 이제 병 앞으로 소유권이 바뀌었죠. 이때를 다시 새로운 기산점 삼아서 이때부터 우리 또 20년 점유했다. 그럼 해도 넘어했어요. 우리 이제 2차 취득시효, 시효 취득 한 번, 다시 두 번 완성했습니다. 그럼 다시 파란색에서 이제 조공식 저대로 파란색 안에서 이제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 이제는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이제는 을은 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소유권이 바뀌었대요. 파란색에서 중간에 정한테 소유권이 바뀌었다. 그래도 을은 정한테 할 수 있죠. 정이 완성 당시 소유자니까. 그래서 을은 정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보시면, 자 그럼 다시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 점유 개시했죠. 우리 이때 20년 완성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갑에게 빨리 등기 청구해야 돼요. 하지 않고 있다가 이때 병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면 우리는 이제 병한테 등기 청구 못하죠. 그래서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우리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 이제.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을에게 등기할 의무가 있죠. 의무 있는 자가 제3자에게 이때 처분하면 을은 이제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을에게 소유권 넘길 의무 있는 자가 제3자에게 팔아서 병이 소유권 취득해서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하는 손해를 입었어요. 손해. 그럼 갑은 을에게 책임져야 되는가 문제가 돼요. 갑은 을에게 책임질까요? 일반적으로 갑은 을이 내 땅 시효 완성한지 몰랐겠죠. 몰랐을 겁니다. 알았으면 진작 쫓아냈겠죠. 여기서 갑이 을이 여기를 점유를 알았더라면 진작 쫓아냈겠죠. 그죠? 그래서 쫓겨날 때는 이제 점유자 회육자관계 적용되고 갑이 몰랐을 거예요. 몰랐으니까 내버려 뒀겠죠. 그러니까 이런 땅은 뭐 강남에 있는 비싼 땅 평당 막 몇천만 원 몇 억짜리 땅 아니에요. 어디 저기 시골 구석지 그런 땅 있죠. 지금 평택이 뜨기 전에 평택 논박 갑 내 땅 이거 우리 침모하는 말도 관심도 없어요. 내 땅 어디지도 몰라요 그냥. 그런데 갑자기가 개발이 되니까 토지가가 막 100배 뛰어요. 그럼 보상한다. 그때 이제 소유자가 누군가 가봤더니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나 문제 되겠죠. 그래서 갑은 몰랐어요. 그리고 내 땅 뭐 점유하든 말든 상관도 없어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겠죠? 비싼 땅 아니에요. 그래서 갑은 몰랐을 거예요. 이런 사실. 몰랐을 거니까 내 땅 소유자로서 이렇게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권 취득 못하는 손해를 입었더라도 갑은 몰랐을 거니까 우리에게 아무 책임 없어요. 그래서 갑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라든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인데 단 예외적으로 우리 시효 완성한 다음에 우리 갑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한 적이 있어요. 그럼 갑도 알았죠? 그럼 알았으면 그때 등기 넘겨야겠죠? 알고도 A라 엿먹으라고 팔았다면 그때 갑은 을에게 책임집니다. 그때는 고의로 알고도 팔았죠? 그때는 불법행위 책임져요. 고의로 알고 팔았으니까. 불법행위 책임 을에게 집니다. 채무불이행 책임 아니에요. 갑과 을이 무슨 계약상 채권 관계 없었죠? 법률 규정에 따라 권리가 생긴 거지 무슨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 책임 아니에요. 왜 그래요? 채권 채무 관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시험에 먼저 채무불이행 책임 이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맞히니까 말을 살짝 이렇게 바꿔서 시험에 낸 적이 있어요. 다 채권 채무 관계 아니니까 채무불이행 책임 아닙니다. 무슨 책임이에요? 알고도 일부러 팔아서 소유권 취득 못하겠죠?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지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해볼까요? 다시 이제 갑소유 부동산이 있었죠? 이걸 을이 점유 개시합니다. 이때 우리 20년 완성했어요. 그럼 을은 빨리 갑에게 등기 청구하겠죠?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시점에서 갑이 병에게 돈을 빌리면서 병 앞으로 저당권 등기를 해줬습니다. 저당권 등기. 근데 을이 지금도 점유 중이에요. 을이 지금도 점유 중이다. 그럼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왜 그래요? 얘는 저당권자지 계속 갑이 소유자니까 을은 갑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소유자 안 받겠으니까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권 취득했어요. 취득했는데 저당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걸 변제했습니다. 병채권을 변제하고 갑을 찾아가서 너가 빌린 돈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그 돈 내놔라고 구상권 행사했습니다. 너는 부당이득 청구했다. 부당이득 반환.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못합니다. 못해요. 왜 그래요? 우리 시효 완성 사실을 주장하기 전에는 갑은 이런 사실 몰랐을 겁니다. 따라서 갑은 소유자로서 적법하게 권리 행사할 수 있고 을은 이제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갑이 해놓은 이 상태를 용인한 상태로 소유권 취득해요. 한마디로 저당권 안고 사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갚아야 돼요. 내가 갚아야지. 갑이 빌린 너 돈 내가 갚았으니까 그 돈 내놓으라고 구상권이라든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합니다. 소유권 취득한 걸로 감지 득지해야 돼요. 그래야겠죠? 여기랑 비교해보세요. 을이 시효 완성했는데 갑이 병에게 팔았다면 을은 소유권 취득 절대 못하죠? 못합니다. 다행히 저당 설정하는 바람에 을은 소유권은 취득해요. 그럼 내가 갚아야지. 그 돈 달라고 청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구상권 행사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모든 판례가 저 여기서 다 끝나 이렇게 이 공식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죠? 자, 우리 시효 완성할 당시에 소유권이 100번 받겠다면 그 100번째 소유자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우리 시효 완성했는데 병한테 팔았다면 병한테 등기 청구 못합니다. 왜 그래요? 오직 1억이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러죠? 그럼 이 사람은 불법행위 책임 안 져요. 단 알고 팔았다면 그때는 불법행위 책임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시효 완성했는데 저당권 등기해줬다. 저당권자. 그러면 여전히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얘가 소유자니까. 그래서 여기는 모든 판례가 이 공식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만 잘 들어오면 이게 다 보여야 돼요. 저기서 벗어난 거 하나라도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 점유개시에서 우리 20년 완성했어요. 그럼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을이 A에게 팔았대요. 저기 A가 있으니까 을이 뭐 B에게 팔았다. B에게 점유를 이전해서 B 매수인 B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가 이제 등기를 받으려고 B가 갑을 찾아가서 을의 시효 완성 사실을 주장하면서 B가 직접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B가 직접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 찍지 마시고 조공식 저대로 하시라니까요. 조공식 찍지 마시고 조공식 저대로 하세요. 누가 시효 완성 당시 점유자예요? 을이에요. 을. B가 완성 당시 점유자입니까? 을이니까 오직 을이 갑에게 하는 거지 B는 못합니다. B는 못해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다? 을만 갑에게 할 수 있죠. 을만 갑에게. 그래서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는 못하는 거예요. B가 하고 싶으면 을을 대위에서 하는 거예요. 대위에서는 할 수 있겠죠. 그러죠? 직접 못합니다. 그래서 적응식 제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을이 시완성했죠?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B에게 팔았대요. 그럼 B는 직접 못해요. 왜 그럽니까? 여러 개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B는 대위에서는 할 수 있겠죠. 그러죠? 그래서 모든 판례가 이걸로 다 끝나요. 아주 명쾌한데 명쾌한 표정이 아니네요. 예? 좀 찜찜한 표정이네요. 얼마나 명쾌해요. 저걸로 이 모든 판례가 다 끝나는데? 별로 안 명쾌해요. 어젯밤에 뭘 잘못 드셨나 본데? 자, 그래서 이제 85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반가로 3번 20년간 점유 봐보세요. 자, 판례는 부동산 취득시에서 시효기한 경과를 계산하기 기산점은 그 다음 말을 가로쳐 보세요. 자, 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까지 가로. 가로 안에는 소유자가 받겠다 안 받겠다? 예? 끝부분 봐. 끝부분.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동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이게 원래 판례 원문이에요. 판례 원문. 다시 끝부분이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동했단 말이에요. 여기 있다니까. 여기에요. 완성한 다음에 소유권이 변동했다 이 말이에요. 소유권이 변동했다 겁니다. 그 다음 원칙적으로 시효취득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 여기에요. 이 개시된 시점이 계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계산점 임으로 선택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역산에서 임으로 계산점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가로친 게 변동했단 말이에요. 가로를 반대해서 가면 소유자가 계속 갑으로 똑같다면 그때는 계산점 삼을 수 있어요. 마음대로. 근데 여기는 변동했으니까 임으로 계산점 삼을 수 없다. 그 판례입니다. 그 다음 반가로 4번 등기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의 밑줄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 따라서 취득 시효 기간 만료 전이죠. 전에 등기 명인이 변경된 경우 여기죠. 만료 전에 등기 명인이 변경되면 그자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세 번째 줄의 밑줄 무효라고 밑줄 되어 있죠. 이렇게 무효면 이자를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그 다음 양가로 2번 효과 1번 점유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죠. 동그라미 2번 시효 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 여력은 점유 개시한 때에 소급 동원합니다. 소급한다. 이 말이죠. 이때 이제 시효 취득했으면 20년 전으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소유자처럼 돼요. 다시 시완성했으면 20년 전으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우리 소유자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점유하던 도중에 월세를 받았다면 그 월세 누구 거예요? 울 거예요. 그럼 갑은 너가 받은 월세 달라고 부당이득 발언 청구 못합니다. 다시 그래서 아랫줄 따라서 시효기간 중에 시효취득자 을이죠. 을의 수장 과실 월세 같은 거 과실이나 그 임대 그 밖의 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된다. 그럼 소유자는 부당이득 발언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죠. 없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부동산 점유취득 시효 완성 후 동그라미 쳐보세요. 완성 후. 다음 등기 전 동그라미. 그래서 완성 후 등기 전 관계입니다. 그럼 판가로 1번은 누가 팔았어요? 시효 완성자가 팔았죠? 그럼 여기네요. 여기 시효 완성자가 이렇게 처분했어요. 그럼 제일 아래 밑줄 책 밑줄 보세요. 이렇게 대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 페이지는 직접 청구할 수 없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반가로 2번은 시효 완성 후 누가 처분했어요? 소유 명의자 갑이 처분했죠. 그러니까 이쪽 나머지가 다 갑이 처분한 거예요. 왼쪽은 다 갑이 처분. 갑이 처분입니다. 그럼 자 동그라미 기억 보시면 기억. 기억은 밑줄 여기입니다. 여기 어디냐? 여기 A평은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처분했죠. 얘는 악유여도 소유권취득이에요. 탄 적극가담하면 무효니까 이렇게 대위에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억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밑줄 위주로 읽으면 되겠죠. 그 다음 니은은 한 6째 줄에 밑줄이 있죠. 그게 2차 취득시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가 여기입니다. 이제 병 앞으로 소유자 밖에서 다시 여기서부터 계산차 삼아서 20년 점유하면 2차 취득시 완성했어요. 그 아래 밑줄 이 기간 중에 소유자가 변동하면 그 등기 명인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디귿을 보시면 디귿은 밑줄 봐보세요. 세 번째 줄 밑줄. 저당권 제한 있는 이걸 시험에 없는이라고 난적이 있어요. 있는 소유권 취득하죠. 여기입니다. 그러니 이때 소유권 취득하면 저당권 제한 있는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래서 내가 갚아야지 갚은 돈 달라고 그 아래 밑줄이 구상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기억 보시면 기억 보세요. 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제3자에게 맞춰지면 여기죠? 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제3자에게 맞춰지면 시효 완성자는 그 제3자 병에게 시효 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 이행불능이 되어 그 후 어떠한 사정으로 시효 완성자의 소유자 갑에게 갑이죠? 소유권이 회복되면 그 소유자 갑에게 시효 취득 효과 주장할 수 있다. 아까 이렇게 했죠? 아까 흰색 글씨 이렇게 소유권이 이렇게 갑에게 복귀되면 다시 등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다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오시면 이제 오른쪽엔 니은과 디귿이 있죠? 니은 옆에 씁니다. 원칙. 니은이 원칙이고 디귿이 예외. 그럼 니은은 밑줄 있죠? 여기입니다. 시효 완성한 다음에 갑이 병에게 팔았죠?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해요. 그럼 원칙, 갑은 을에게 어떤 책임지지 않아요? 불법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게 니은이고. 다음 디귿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나 시효 취득 주장하는 권리자가 취득 시효를 주장 동그라미 주장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였는데도 청구했죠? 이래서 을이 갑에게 시효 완성 사실을 주장해서 갑이 알고 있어요. 그럼 갑은 을에게 등기 넘겨야 되는데 A라 연막을 하고 팔았죠? 그래서 병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소유권 취득 못하면 손해입었죠? 그때 갑은 을에게 그 아래 밑줄 불법행위 책임집니다. 그리고 밑줄 2개 밑에 채무불이행 아니에요. 왜냐하면 채권 채무 관계 없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권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불법행위예요. 불법행위. 지금까지 이제 그 점유 취득 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밑에 2번 있죠. 이제 등기부 취득 시효 2항 2항. 자, 다시 이런 사례를 들어볼게요. 자,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 등기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이 등기 무효죠? 무효인데 이걸 병한테 팔았습니다. 병한테 팔고 병 앞으로 이전 등기하고 병이 X를 점유도 하고 있다. 그럼 병은 태어나서 을 처음 봤어요. 이런 사실 몰라요. 병이 선의무과실. 병이 선의무과실로 점유하고 있다면 그래도 병 등기 무효죠? 무효인데 이 상태로 10년이 경과하면 이 상태로 10년이 경과했어요. 그러면 병은 이제 무효지만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병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병이 2항 이후에서 등기부 취득시효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등기부 취득시효는 무효 등기도 가능해요. 그리고 무효일 때 실익이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유효라면 곧바로 소유권 취득하지 10년 지나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죠. 무효이더라도
10년 경과하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지난주에 했던 이중보존 등기, 이중보존 등기로 무효일 때는 그걸 근거로 등기부 취득시 못해요. 등기부 폐쇄해야 되니까. 이것처럼 다른 사유로 무효일 때만 등기부 취득 가능합니다. 그 다음 병 점유자는 선이 추정되죠? 197조. 무과실 추정 안 되니까 무과실이 다툼이 있으면 병 스스로 내가 무과실임을 입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0년 경과하는데 이 10년은 등기도 10년, 점유도 10년 해야 돼요. 그럼 꼭 병이 10년간 점유해야 되는가? 즉 앞사람 점유까지 점유 승계에 인정돼야 한대요. 병이 선택할 수 있죠. 점유 승계. 앞사람 점유까지 병합 주장할 수 있죠. 점유 승계 인정됩니다. 199조예요. 법조문에서 점유 승계 인정해줘요. 그럼 병합으로 10년간 등기해야 되는가? 그 말은 등기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가? 이건 법조문이 없는데 대법원이 등기 승계 인정된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꼭 병 명의로 10년간 등기할 필요 없고 앞사람 등기가 아울러 병이 10년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게 대법원 판례고 이 법조문이 있었고 이건 판례가 이렇게 판시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밑에 2번 양괄호 1번 요건 있죠?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 2, 3 그대로 읽어보면 돼요. 다 설명드렸고 넘기시면 이제 양괄호 2번 효과. 효과는 자 등기부 취득시 요건을 갖추면 점유자는 곧이죠? 등기해야 됩니까? 이미 등기한 자예요. 그러니까 곧 소유권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 원시 취득이고 소급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취득시효를 공부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보통 해마다 나와요. 올해 반드시 나올 걸로 생각하시고 이 공식 이대로 푸시면 하나도 틀릴 게 없어요. 이 공식 이대로. 그 다음 이제 노멀하차 3 첨부가 있죠. 자, 첨부는 256조 봐보세요. 부동산의 부합. 어디에 부합돼요? 부동산의 부합. 부동산의 부합. 그 한국말을 잘 해석해 보면 부동산의 부합이에요. 그럼 부동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부합물이 있다. 부합물. 그러면 부동산을 A라 해보세요. 부합물이 B. 그럼 뭐가 뭐한테 부합돼요? B가 A에 부합된다고 말이죠. 그러죠? 그럼 이거 가격으로 환산하니까 부합물이 훨씬 가격이 커요. 얘는 훨씬 가격이 적어요. 그럼 뭐가 부합돼요? 걔도 B가 이렇게 부합돼요. 제목이 부동산의 부합이니까. 이 가치가 더 크더라도 이렇게 부합됩니다. 그럼 소유자가 다르다면 이건 갑소유, 이건 놀소유인데 둘이 딱 달라붙어서 뗄 수가 없대요. 그럼 소유자 한 명 정해야겠죠? 소유자가 2명을 썼으니까. 그러면 갑이 다 소유권 취득해요. 이게 금이에요. 금, 다이아몬드.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누가 취득해요? 갑이 취득해요. 다. 단 갑은 돈 줘야 돼요. 다이아몬드가. 보상해줘야 된다. 돈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 그때는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그래서 자 256조를 봐보세요.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득된 것은 안 되겠죠? 그럼 자 1번 효과가 있습니까? 그럼 자 두 번째 줄 부합하는 물건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물건 소유자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리고 부합한 물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 소유자는 그 물건 소유자에게 돈으로 당연히 보상해줘야 돼요. 공짜로 취득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2번 관료 문제는 지난주에 다 했어요. 그래서 건물은 양가로 1번 건물은 토지와 별개 부동산이죠. 부합할 리 없어요. 양가로 2번 수목은 원칙 토지 일부죠. 원칙. 단 명인바범이나 임목 등기했다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 될 수 있죠. 다음 3번 농작물은 절대 토지에 부합될 일 없죠. 라고 다 했는데 논점이 같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러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89페이지가 공동소유죠. 여기부터 10분 쉬가시고 이어서 보겠습니다.